호갱노노 좀 밀린 것들 좀 보시면서 아, 부동산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해서 쫙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2021년 9월부터 하면 가격이 빠지고 있다. 제가 왜 9월로 선택을 했을까요? 왜 2021년 9월로 제가 굳이 기점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9월부터 가을 이사철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어떻습니까? 수요가 몰리죠. 그러면은 그 수요가 몰려야 되는 그 시점에 거래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9월에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자, 일산 반반이죠. 네. 자, 그리고 어디? 자, 청라 가보면요. 네, 청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네, 빠졌죠. 뭐 이렇게 오른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자, 보시면은 6억대에서 22년 1월 16일에 9억대? 이건 조금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펜트하우스 같은 뭐 느낌도 들고요. 청라 웰카운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빠지고요. 네. 자,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서 인천에 뭐 어디 가볼까요? 인천에 보시면은 뭐 용현 뭐 이런 쪽은 인천 SK 스카이뷰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네, 368세대 이런 거는 뭐 안 되고 나홀라 아파트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되고 인천 SK 스카이뷰 이런 것들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송도 가면은 송도는 어때요? 네, 송도 빠지죠. 그 유명한 송도 더샵 네, 빠집니다. 자, 세대수를 300세대 500세대였고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면은 다 빠지잖아요. 네, 빠집니다. 오른 것들은 뭐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신고가서 보이는데, 이런 걸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네, 한윤이 반갑습니다. 네, 미셸님 반갑습니다. 윤변님 반갑습니다. 별빛님 반갑고요. 장밋빛 인생님 반갑습니다. 자, 뉴스 첫 번째 뉴스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네, 비례상수님 반갑습니다. 자,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이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국토부에서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전세값 상승 전망, 전세 월세 가속, 이렇게 임대사업자 제도 활용, 공급 부족 해소 나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추진 예정이라고 해요. 왜? 그놈입니다. 그때 임대사업자 없앴던 국토부도요. 네, 지금의 국토부 직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 8월에 뭐가 일어났죠? 계약 갱신 청구권, 네, 임대차 입법이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입법 전에 전세가가 5억이다. 4억 가까이 3억. 오케이, 3억. 그 다음에 임대차 입법 후 전세가가 자 5억으로 오릅니다. 현 시세 5억 5천. 자, 그런데 여기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2022년 8월부터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3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전세 2억을 추가로 올려줘야 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전세가 3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가 2억을 추가로 올려줘야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현 시세가 5억 5천만입니다. 자, 2억 5천을 추가로 올려줘야죠. 2억 5천.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안 할게요, 나갈게요 한 사람들하고 시세가 5억 5천인데 다 올려줄 돈은 없어요. 5억까지 올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균형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현 시세가 5억 5천이라서 과연 5억 5천을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세가 시세대로 5억 5천 다 못 받을 확률이 크다. 왜?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시세 5억 5천에 다 못 받을 확률이 클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가 만료되면서 신규 전세 물량 나오기 때문. 즉 매매가가 여러분, 즉 매매가,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전세가가 시세보다 더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시중에 더 나오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세 수준으로 전세 매물이 시중에 더 나오는데 전세가가 지금의 시세보다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올 하반기 시장입니다. 즉 전세 대란 우려라고 하는데, 전세 대란 나서 뭐 어쩔 건데요? 네? 전세금만 올려주거나 못 올려주더라도 어차피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올린 거는 이미 시세로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장 가격이라고요. 그거는 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 집단이 이야기하는 8월 전세 대란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매매가 올라간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는 건 뭡니까? 전세가가 현 시세보다 더 상승을 하지 못한다 라는 점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신들만의 논리가 깨집니다. 이미 시장에는 현 시세 5억 5천이라는 전세가가 이미 다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나서 시세대로 막 나온다 하더라도 시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야기해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제 얼굴 때문에.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시장을 객관적인 형태,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제 논리가 틀렸다고 하면은 따끔하게 지적해주세요. 저는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중에 이미 전세 가격이 시세 5억 5천에 전부 다 받아들여졌는데 뭐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뭐 재개발 전문가가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재개발이랍니다. 재개발 빌라들. 당연히 오르겠죠. 빌라 수요가 몰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세요. 재개발 전문가고 경매 전문가고 부동산 전문가고 뭐고 간에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동산 전문가들, 제가 여러분 왜 비판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잠깐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수많은 채널들 있죠. 채널들에서 나오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상승을 외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실래요? 이 주 선생님이 말하는 이 부동산 유튜버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튜버? 또는 전문가. 공통점이 있어요. 모르시겠죠? 제 생각이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자요, 조회수, 돈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동산업, 예. MJ님께서는 폭등 시작하던 19년도부터 출몰한 부동산 유튜버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호박님은 마케팅, 벨비님은 다주택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파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요 절대로 네버 파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직 사는 시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줘요. 사야 한다, 전세 대란 때문에 매매가 또 올라간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무주택자를 비하하거나 비웃음의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인생은 실전님께서 매도 시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그게 왠지 아세요? 매도 시기 솔직히 몰라요. 부동산은요, 파는 게 예술입니다. 여러분, 파는 게 예술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동산 대표적인 부동산 채널 중에 땡땡이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사람 책을 썼습니다. 2019년도인가 책을 썼어요. 그때 자산이 70억이래요. 지금 또 유튜브 채널에 그 사람 이름 치면은 70억이랍니다. 지금 또 70억이래요. 아니 2019년도에 70억이고 지금 또 70억이면은 뭐죠? 노력을 하자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2022년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100억이래요. 100억. 여러분 제가 교보문고 가서 책을 직접 봤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뭘 뜻하는지 아세요? 표지에 자산 70억, 자산 100억. 개정이 되었는데 자산이 30억 더 올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케팅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강의, 고액 강의 수강하고 책 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 공부는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 상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봐서 뭐 하게요? 도움 돼요? 저는 그 사람 인천 부동산 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인천 부동산 어차피 본인은 평생 오랫동안 살 거잖아요. 사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인간들이 판치고 있구나.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자 오늘 충격적인 거 봤는데 자 저희 톡방에도 링크 돌더라고요. 과거 신사임당 채널에 신사임당 채널에 고정적으로 출연했던 경매 전문가라고 해요. 이 사람은 경매 전문가로 해서 강의 열고요. 고액 강의 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클래스를 미혼 반, 기혼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미혼이랑 기혼은 투자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하고 다르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스탠스를 다르게 취해야 한다고 하고 미혼반에서는 여자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등산 가고 네? 거기다가 뭐 차마 제가 지금은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유료로 부동산 강의 가도 제발 뒤풀이 이런 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는 술을 먹으면서 발생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도요 술 먹는 순간에 그 정신적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건 사고는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터디나 하여튼 무슨 모임 이런 갈 때 절대 뒤풀이 가지 마세요. 그냥 강의 갈 때도 딱 거기서 그걸로 끝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매 전문가 없어요. 경매 전문가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경매 전문가는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송사무장 아시죠? 송사무장. 자 행꿈TV인가 송사무장님 요분하고 지금 경매 대마 네. 우리 무슨 경매죠? 굿프렌드 경매학원 여기 회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이 부원장님 요런 분만 경매를 인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용 부동산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상업시설 뭐 그런 것도 있죠. 공장, 토지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빌라 경매 받아라 이런 사람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네 태양바람님 아세요? 네 영감님.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경매는요 그냥 기술적인 거예요. 매매 기법이라고요. 매매 기법.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위해서 그냥 갭 투자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 매매가 있을 거고, 분양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중에 경매라는 그런 기법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 그런 기술적인 거 설명하는 거는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차트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차트만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이클 분석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경매에 뛰어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없이 그냥 단순히 감정가 이하로 유찰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경매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은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만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신사임당 채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얼굴을 팔고요,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의 팝니까? 아직은 안 팔아요. 네, 왜? 아직은 제가 강의까지 팔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일단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유튜브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의까지 하면요, 그건 제가 회사랑 회사 다니는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유튜브는 취미입니다. 제 유튜브. 제가 이 유튜브 방송 매일매일 하면서 제 스트레스 날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 인지도 높이고 그런 SNS 활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강의를 한다는 건 제가 영리를 추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취미라도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유행어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뇌리에 박혔다고 하는데 사지 마세요. 네, 이 말 박혔다고 합니다. 네, 이 말 들으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근데 네, GX 라이프님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강의하는 시점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 만약에 제가 끝나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할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